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야 내가 뭐 추대받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주 멋진 꼼수죠. 선수들은 역대 최강인데 그 그릇 담고 있는 축구협회는 어쩌면 역대 최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축구협회를 비판했는가? 나도 저 얘기하고 싶었어. 나도 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네? 박문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네? 그래 저거 내 생각이야. 우리의 생각이야. 내가 축구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난 축구를 바라봤던 사람으로서 그래 저게 상식이지 제가 뭐 뛰어나거나 잘나서 그랬던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공감했는가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카테고리가 다 그렇지만 축구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한 다리 건너면 다 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날 면접에서 이야기했던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건 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관계를 끝낸다는 이야기죠. 관계를 끝낸다는 얘기는 이쪽 바닥에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이프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고민하다가 가겠다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 가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라. 길게 얘기하지 마라. 알았다. 근데 갔는데 결과적으로 터지고 말았죠. 뒤에 한 3시간 정도 듣고 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음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일단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너무 어긋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감독을 저렇게 뽑고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정관을 위배하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왜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절반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꼭 절반인 25년을 축구계에서 살았습니다. 꼭 25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절반, 인생의 절반인 25년을 살아왔던 한국 축구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끌어가는 거지? 그 청문회를 직접 라이브로 보셨던 분들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한국 축구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의 인식과 저 정도의 태도와 저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 축구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 뭐 다 그렇지 뭐 안 봐도 뻔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그게 제 인생의 절반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네가 살아왔던 축구계가 그거밖에 안 되지 뭐 돼?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아직도 바뀔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앞에 속기록을 남기시더라고요. 잠깐 정회 때 물어보니까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속기록에 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남긴 거예요. 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느냐? 왜 그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공정 속에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왜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저는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정몽규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관심도 없습니다. 사사로이 정몽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뭐 어떤 집안을 거쳤다, 어떤 커리어가 있다, 그건 우리의 관심 영역이 바뀝니다. 그건 되게 사사로운 영역이고 우리가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만 지켜보면 되고 그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냐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만 오늘 3가지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공정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축구협회가 해왔던 일들 대표적으로 감독 선임의 문제가 그러겠죠. 저희가 홍명보 감독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반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 상암에 모였던 많은 팬들이 홍명보 아웃을 외쳤을 때 정몽규 아웃을 외쳤을 때 감독으로서 하니까 나가 이런 거였나요? 핵심은 물론 사람마다 감독 홍명보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 비판했던 반대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능력 문제였나요? 아니죠. 그럼 뭐에 대한 문제였죠? 절차죠. 과정에 있죠. 그 절차 과정이 어땠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축구협회는 최소한 정몽규 회장은 이 과정과 절차가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옛날을 살고 계시죠. 우리도 옛날엔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절대적으로 어렸던 시절에는 야 우리가 지금 당장 이 허기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지금 빵이 필요한데 중간에 빵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뭐하러 따져?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스포츠로 나오면 야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 되는데 뭐가 그 과정에서 약간 뭐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약간 뭐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지.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스포츠가 결과인데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죠. 혹시 이번에 올림픽 최근에 있었던 게 파리 아닙니까? 우린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에게만 박수치고 환호합니까? 눈물 흘립니까? 아니죠. 메달을 은이나 동메달을 따도 혹은 못 따도 우리는 환호합니다. 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을 쏟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가치가 우리에겐 다 소중합니다. 과정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결과로 메달을 딴 것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수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다 박수를 쳐줍니다. 옛날에 저희가 방송국들이 올림픽 같은 거 중계할 때 금메달 따야지만 소리쳤어요. 금메달 이랬죠.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아우 아쉽네요 이랬다고요. 근데 요즘 그러면 엄청 혼납니다. 그 캐스터나 막 해설자 잘릴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 이 시대는 공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건. 근데 이번에 어땠나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의 절차와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외국인 지도자들에게는 서류를 제출해라, 이력서를 제출해라, 면접을 보자 라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어땠나요? 집 앞을 찾아가죠. 밤 11시 빵집에 해주세요. 특혜 아닙니까? 만약 우리 어떤 일반 회사에서 사원들을 뽑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력서를 다 제출하라고 그러고 면접 보는 날짜를 공지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야 알고 봤더니 야, 회장이 누구래? 집 앞에 찾아가서 저희 회사에 입사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불공정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불공정을 그냥 그게 공정, 그게 예를 들면 우리는 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하지 않았다 이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그 정도 갖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인식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지금 천안으로 원래 파주에 있었던 국가대표 훈련장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안에 지금 축구센터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들어가요. 원래 근데 그 용천 국가에서 어떤 걸 할 때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이 돈은 꼭 어디에만 써 이런 게 있겠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마음대로 막 쓸 수는 없어요. 용처를 지정해 줍니다. 용처를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정해 준 돈을 다른 데 썼어요. 구체적으로 하려면 원래 사무실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훈련 시설로만 써야 돼요. 근데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문체부가 지적을 합니다. 이거 왜 우리 국가나 문체부가 지원한 돈을 사무실을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사무실을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몽규 회장이 아유 그거 뭐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무실 하나 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거 그렇게 지적하면 우리 안 쓰면 되지. 그 인식이 계속 깔려 있어요. 뭘 그 정도 갖고 그래요.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정 뭐라 그러면 우리가 안 할게. 어떠세요? 막 갑자기 또 뭐가 끌어올리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가치에서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전체 큰 사회로 놓고 보면 그건 살짝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더 멋지게 살 것이냐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90년대만 하더라도 앞에 수업 끝나고 와서 뭐 밥집에 가건 술집에 가건 이모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모 오늘 저 시킨 다음에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은 그거 기억할 겁니다. 어디 가면 많이 주세요 이모 이랬다고요. 요즘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끝나고 어디 가서 야 친구들 야 오늘 우리 양 많이 주는 집 찾아봐 이런 거 하나요? 맛집을 검색하죠. 더 맛있는 거 퀄리티 있는 음식을 하지 양의 시대 양을 뭐 많이 주는 집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뭐 요즘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양의 시대를 진례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럼 축구협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야 그 정도 갖고 뭐 그래 결과가 중요한 건데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이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불공정의 이슈죠. 자, 두 번째는 능력 없음입니다. 무능력이죠.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말 자체로 이거는 무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문제도 그렇죠. 이미 전 세계 축구계가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끝났다, 감독으로서는 능력 없다 라고 검증이 끝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것도 회장이 좋아하니까. 이건 축구협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협회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드는 거죠? 누가 통제할까요? 리더십이 통제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리올림픽 이번에 우리가 진출 실패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남자 축구가 없었던 걸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나갔으니까. 한국 축구가 없는 올림픽 본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정몽규 집행부 체제가 해낸 거죠. 우리가 없는 올림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경기하다 보면 질 수 있죠. 어떻게 매번 나갑니까? 막 열심히 경쟁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예선 통과를 못해서 못 나갔으면 그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가 파리올림픽에 나가지 못한 건 그냥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다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는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감독이 다 다릅니다. 그냥 팀이 다르니까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파리올림픽이 바로 앞에 있으니 그때 당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감독으로 이끌었고요. 국가대표 감독이 그 난리가 났죠. 클린스만 감독이 나간 다음에 계속 뭐 대행 체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시 감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감독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더라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 임시 감독이면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쓰면 되지 않겠냐. 두 개를 그래서 쭉 힘을 집중해서 가자. 특히 올림픽은 코앞에 나와 있으니까 올림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황선홍 감독은 그 체제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니다. 황선홍 감독이 국가대표팀도 임시 감독도 동시에 하면 된다. 저는 이 판단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축구협회가 이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황선홍 감독을 빼와서 굳이 여기 국가대표 임시 감독을 시켰던 건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판단이었죠.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미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축구협회가. 황선홍 감독은. 추가적으로 무슨 절차나 사람을 새로 뽑을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야, 그 하고 있는데 우리 만약 회사로 하면 이런 거죠. 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급하게 나갔어요. 자, 저 김대리 이것도 해 좀. 괜찮잖아.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추가 돈 내지 않고. 두 번째는 여차여차해서 잘 되면 그냥 그 사람은 계속 앉혀야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럼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가장 쉬운 길을.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더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거 역시 능력이라 봅니다. 또 하나 무능력의 문제에서 제가 보는 핵심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일을 처리하는 힘에도 있겠지만 그 능력의 본질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관점에도 전 문제가 포함된 게 바로 능력, 무능력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승부조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최악이죠. 스포츠를 왜 보세요? 혹시 스포츠를 왜 보십니까? 그게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재밌죠? 재밌다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재밌다.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도 마찬가지, 영화도 그렇고 만약에 누가 스포를 해. 에이씨. 누가 법인이다. 에이씨.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스포츠는 그거 핵심이죠. 스포츠를 재방송으로 봅니까? 재미없잖아. 재미없죠. 스포츠를 어떻게 재방송으로 봐. 재방송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죠. 골로는 짤을 보는 거지. 축구 90분을 재방송으로 봐라 그러면 아이씨 미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결과를 알면 재미가 없죠. 만약 드라마나 스포츠, 영화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토리를 다 들어버렸어. 물론 N차 관람이라는 게 너무 감동받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알면 재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스포츠의 핵심은 각본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 불확실성의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승부조작은 뭐죠?
불확실하지 않아. 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야. 얘는 그냥 보기만 해. 난 누가 이길지 다 알아. 이걸 만들어버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승부조작범들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사면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건 진짜 하다 보면 그거는 일정하게 뭐 죄를 묻되 나중에 뭐가 좀 지나면 풀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승부조작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금방 얘기했던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승부조작범을 사면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수사면을 합니다. A매치가 열리는 날 모든 사람들이 야 손흥민 오늘 나온대, 야 이강인 나온대, 야 김민재가 뛴대. 사람들이 막 그 경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그 바로 앞두고 딱 기수사면을 해버립니다. 아주 멋진 꼼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판단을 못해요. 그 승부조작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그 판단,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쫄로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슬쩍 흘리듯이 몰래 하면 된다는 그 판단, 그게 바로 무능력입니다. 그걸 해왔던 데가 정몽규 집행부 체제죠. 세 번째는 사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불공정, 무능력, 당연히 너무 큰 잘못인데 더 크게 저는 시대에 따른 리더십, 이게 제가 정몽규 회장 체제는 이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대가 달라지면 리더십도 달라져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네. 진짜 동의하세요? 네. 막 요즘은 회사 이런 데서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회식하고 주말에 등산 가고 이러면 되게 좋죠? 안 좋아요? 우린 또 좋아하는데. 누가 막 카리스마 있다고 야 까라면 까! 막 이렇게 하고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고 나이 갖고 뭐라고 하고 이러면 기분 좋으시죠? 아마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은 예전엔 다 그랬어요. 그걸 우린 카리스마라고 얘기했고 그런 게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뭐 어릴 때 막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 막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한다면 다 튕겨 나갈 겁니다. 아 뭐야 갑질, 아니면 일종의 폭력,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축구협회는요, 전 똑같다고 봐요.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몽규 회장 체제가 달라져야 하는, 바뀌어야 하는, 그만해야 하는 저는 핵심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양지축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혹시? 양지축구단. 음지의 반대. 그렇죠. 예, 음지의 반대. 음지, 양지. 그 양지는 맞는데 이 양지축구단의 양지는 어디서 따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그 전신으로 하면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앞에 예전에 비석이 하나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비밀 조직이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지만 밝은 빛을 따른다. 이런 뜻이겠죠. 거기서 따온 양지입니다. 중앙정보부 그 비석에서 따온 양지예요. 놀랍죠? 아니 전 지금 축구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국 축구의 역사를 크게 3기로 분류합니다. 이게 1기 때 이야기인데 우리 대표팀에 준하는 이 양지축구단은 그러니까 대표팀과 바로 등치는 아닌데 사실상 대표팀에 준하는 팀으로 만든 팀이에요. 이 양지축구단을 운영을 하다가 대표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팀이 바로 대표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 대표팀 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팀을 누가 이끌었느냐? 당시에 국가 정보기관인 중정에서 이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가 국정원에서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랙 요원도 아닌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이끌었어요. 그게 언제냐?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팀이에요. 국정원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에서, 당시로 하면 이제 중앙정보부겠죠. 중정에서 이끌었던 대표팀에 준하는 상시 대표팀 체제였던 양지축구단을 이끌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기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 왜요? 1960년대 왜 국가 권력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을까요?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지금의 시대의 관점으로 과거를 논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워낙 남북이 강하게 대치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뭐라도 뒤쳐져서는 안 돼요. 모두 져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북한하고 하면 다 이겨야 돼요. 당연했던 시절이죠. 그 60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냐?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세상에 북한이 월드컵 8강을 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을 했죠. 그 한참 전인 1966년에 북한이 8강에 올라가요. 제일 유명했던 사다리 전법, 선수를 막 이렇게 올려주는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유명한 사진으로. 그걸 통해서 북한이 8강을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아니 북한이 지금 월드컵 8강을 했는데 우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대책을 만들죠. 우리 대통령이 막 너무 막 노하시니까 대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가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래, 임자 한번 해봐.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가 권력, 정보기관이 양지축구단을 이끕니다. 그 시절이 그랬어요. 국가 권력이 이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게 그 얘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중앙정보부에 써 있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놀랍죠? 저 양지에서 따온 그대로 그 양지예요. 자, 이렇게 지내다가 자, 이기는 우리가 이런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를 막 이끌었던 시절을 지내다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스포츠 축구계가 어떤 고민을 하느냐, 축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계가 한국 돈이 막 돌아요. 한국 사회에 돈이 막 돕니다. 근데 스포츠는 여전히 돈이 좀 덜 돌아.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야, 여기서 있는 돈을 만약에 이렇게 물꼬를 터서 스포츠 쪽에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도 축구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 쪽에 계셨다. 1980년대에 스포츠 쪽에서, 축구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어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요. 막 기업들이 막 돈을 막 끌어모아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면 좋죠. 그러면 저 대기업 회장님에게 우리 스포츠 협회에 총재 자리를 드리고 대신에 후원금을 좀 달라고 그러면 서로가 윈윈이 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모든 스포츠 단체들이 거의,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총재를, 회장님을 그 스포츠 종목의 회장, 총재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모셔와요. 자, 축구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대한화재였나요? 최순영 회장,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정몽준 회장까지 이어집니다.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물론 3S 정책의 일환이긴 했지만 막 K리그나, 그러니까 프로축구나 혹은 프로야구나 이런 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힘으로 막 만들려고 했던 거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있는 그런 기업에 그런 어떤 경제성장의 힘을 이렇게 물꼬를 터서 스포츠 쪽에 대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혹은 지금도 그래야 합니까? 최소한 축구만 보죠. 축구만. 축구가 지금도 저희 회장님 총재 자리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돈 좀 주세요.
이래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자체적으로 뭔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는, 스스로 수익화하거나 스스로 뭔가 계속 사업하거나 이럴 수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강인이 있고요. 우리에겐 김민재가 있어요. 황희찬이 있고 황인범이 있고 지금 유럽파로만 대표팀의 베스트 11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열려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축구협회와 현 정몽규 회장 체제를 비판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많이 맞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반론을 하느냐, 아니 정몽규 회장이 그 돈도 안 받는데, 연봉 안 받는데 그럼 무료 봉사하지 않냐고. 협회가 봉사 좋아하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 자체가 올드하다고. 왜 연봉을 받지 않는 걸 치적으로 내세우냐 이런 거죠. 연봉을 받지 않고 있는 걸 그게 그 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연봉을 받지 않는 대신에 정몽규 회장은 지금 주 1회 출근하십니다. 그것도 뭐 아침 6시, 아니 아침 9시, 6시 퇴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나갔다 가십니다.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이 올드합니다. 바로 이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기, 정확하게 이기, 제가 규정하는 이기. 대기업 총재를 모시고 초대해서 아유 자리 드릴게요. 그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스폰서 좀 구해주시고 어디 가서 아 우리 회장님은 저 대기업 총재입니다. 이런 인식, 그 이기.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스포츠계, 그렇게 먹고 살아야만 했던 한국 축구, 이기의 인식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난 원래 이름만 걸어주는 거야. 그게 원래 그래왔던 거잖아. 전임 회장 중에 그렇게 다르게 했던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이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올드한 생각입니다. 왜 연봉을 주지 말아야 됩니까? 왜 연봉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50억을 받는 CEO를 한국 대한축구협회에 모셔와야 된다 생각해요. 회장을. 100억을 주고라도 능력만 있다면 모셔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 대신 요구해야 되겠죠. 50억 연봉을 드리고 100억 연봉을 드리고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회장 자리 드릴 테니까 연봉 드릴게요. 100억 드릴게요. 대신에 500억 벌어다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데려와, 능력 있는 CEO를 데려와서, 능력 있는 리더를 데려와서 그 리더에게 대신 우리 조직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대신 그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세요. 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일하지 마세요. 이게 맞습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일을 하세요가 맞습니까?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는 3기로 돌입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어려웠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힘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이렇게만 옆에만 있어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 영역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받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더 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CEO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린 대기업의 총재를 더 이상 추대하고 모셔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CEO를 채용해야 돼요. 와주세요가 아니라 면접을 당당히 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돈 벌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어찌 보면 공정이죠.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대가 달라졌죠. 한국 축구를 놓고 보면 아까 했던 국가 권력이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일기. 시대가 달라지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대기업의 총재를 모셔왔던 2기. 또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추대하는 총재가 아니라 일을 하는 CEO를 채용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3기. 그래서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지만 뭘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맡기면 돼요. 전 선수 출신도 여전히 대기업 회장도 만약에 이런 새로운 변화된 시대의 인식만 있다면, 그럴 능력만 있다면 좀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피파 랭킹이 지금 20위권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피파 랭킹이 앞선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한 20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CEO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축구 협회장들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선수 출신도 있고요. 가까운 일본도 선수 출신이죠. 아니면 기업 회장 출신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출신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저렇게 일을 하는 전문적인 CEO의 학습을 거쳤던, 경험을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축구협회를 이끌어갑니다. 축구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축구협회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대한축구협회의 1년 예산이 2천억이 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일을 그동안 잘 못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잘했으면 3천억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야 내가 뭐 추대받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의 인식으로는 이 판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달라져야 한다.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전술 공부하고 이런 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저녁에 딱 퇴근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갔다 와서 딱 샤워하고 생맥주 하나 탁 해서, 아니면 음료수 탁 하나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욕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막 즐겁게 봐야 되는 게 스포츠고 축구인데, 2024년 한 해 내내 이 문제가 끌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한국 축구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각인되고 있을까? 그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속상해요. 답답한 것들, 답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한 해를 끌고 오는 이 무능력한 리더십, 정리해서도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축구협회, 답답하긴 한데 그게 속상하긴 한 거죠. 2025년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다음엔 좀 더 즐거운 자리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축구협회나 뭐 한국 축구 전반 불편하거나 힘든 얘기 말고 좀 더 즐거운 얘기로, 와 어떻게 손흥민은 저렇게 전설이 됐나, 우리 이강인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김민재는 정말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펼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원래 축구 즐겁잖아요, 그죠? 원래 축구는 재미난 거고, 또 우리 축구에는 지금 많은 스타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 손흥민 얼마나 축구 잘하는데, 우리 이강인 와 기술 얼마나 멋진데, 김민재 미쳤어. 이런 거로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